노후도가 높은 곳들이 나오죠. 그리고 차도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골목들이 나오죠. 이런 곳이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 곳. 제가 투자한 정비구역 내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빨간 벽돌에 오래된 빌라들만 질비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다르죠. 이 빌라 지금 상태 보면 실거주하기에도 만족스럽고 컨디션이 양호해 보이죠. 그렇듯 이런 곳에도 재개발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 외 탑층의 빌라가 최근에 10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빌라가 10억 5천이라니. 그리고 저는 이곳에 빌라를 2억 8,500에 샀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빌라의 조금 작은 평수가 8억 1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 말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빌라를 제가 이사를 가고 전세를 놓게 돼도 2억 5천 정도는 최소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 마포구의 재개발 투자를 3,500만 원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는 훌라후프만 해도 집값이 오르는 동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가대입니다. 오늘 재밌게도 훌라후프를 하면서 오프닝을 찍어봤는데요. 자, 제 뒤에 배경 또 보이세요? 바로 여의도 업무중심 지구가 눈앞에 딱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맞은편인 밤섬문화공원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마포구에서도 재개발 투자로 핫한 지역을 소개시켜드리고, 이 지역의 송가네는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하고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재개발 투자하면은 막 녹물 나오고 오래된 집에서 사는 거 아니야? 몸테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많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중심부의 빌라를 보시면 소액으로, 그리고 앞으로 자산 가치는 어마무시하게 상승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멋진 풍광을 더 감상하고 싶지만 여러분들께 현장을 가면서 말씀을 디테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는 지금 광천역 앞에 왔습니다. 대부분이 이 광천역을 처음 들으시는데 아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곳이 엄청난 입지에 위치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동쪽으로는 공덕 업무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서울의 중심부가 될 용산 정비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교 하나만 건너면 남쪽으로는 여의도 업무지구가 위치했고요. 서쪽으로는 서울 문화의 중심지인 홍대 상권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곳은 주변의 대학가들도 즐비했는데요.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그리고 서강대까지 이 동네에 와보시면 에너지를 얻고 가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 광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무려 9개의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자,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도 있지만 노후주택가가 질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이 노후주택가에 들어가서 이 동네 상황이 어떠하고 노후도는 어떠한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 노후도가 높은 곳들이 나오죠. 그리고 차도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골목들이 나오죠. 이런 곳이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 곳. 불과 그 광천역에서 몇 걸음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이런 곳이 있죠. 노후도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 왜 노후가 되어 있지라고 하면 재개발이 진행이 되거나 재개발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골목이 좁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신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 곳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여러분들이 자산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의문을 던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지? 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곳들은 단독주택 주인들도 나중에 재개발하자 그러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들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쪽에 가시면 이 동네 에너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한번 가보시죠. 자, 저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건축 비계나 이런 것들 다 떼고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공사 현장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었어요. 한참 지지부진하다가 여기가 아이언 뉴타운이 아파트 가격이 받쳐지고 막 사업성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인데도 잘 진행이 된 성공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 신촌숲 아이파크나 여기 레미안 웨스튼 같은 경우에는 30평이 24억에서 25억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6호선 광창역의 역세권에 있는 단지다 보니까 나중에 거래가 됐을 때 그 정도 시세를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주변의 에너지가 입지가 좋다 보니까 사업이 잘 진행이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저희는 광창역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제가 투자한 노후주택가 앞쪽에 와 있는데요. 길 건너편 보시면 지금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느껴지세요? 준비위원회도 들어와 있고, 저기 보시면 이 동네의 대장 아파트인 30평이 25억 정도 한다는 레미안 웨스트림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강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신축 아파트로 만들어지면 25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이온 뉴타운 좋아요. 좋은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거기는 구릉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구릉지도 아니고, 그리고 역세권이고, 또 한강변을 끼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나중에 다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되면은 여기가 마포구에서 인기 있는 신흥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최근에 10억 5천에 팔렸다는 빌라를 가서 이곳이 왜 그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고 골목골목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제가 투자한 정비구역 내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앞서 제 투자 사례 보시면 빨간 벽돌에 오래된 빌라들만 진입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다르죠. 아파트만 선호하신 분들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이 빌라 지금 상태 보면 실거주하기에도 만족스럽고 컨디션이 양호해 보이죠. 그렇듯 이런 곳에도 재개발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서울의 주택 공급은 재건축, 재개발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진행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이 3분의 2 이상, 즉 66.7% 이상이 확보가 돼야지 재개발이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24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서 60% 이상만 충족이 되면 재개발이 진행이 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또 재정비 촉진지구에 들어가면 50% 노후도만 충족이 돼도 재개발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거는 뭐냐면 재개발을 쉽게 하고 아파트가 빨리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도심에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답이 없다라는 걸 정책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개발하면 오래된 썩비리여야 돼, 또 뭐 살기 들어가기 힘들어, 이런 선입견을 버리시고, 자, 이런 것들도 실제로 실거주하면서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는 좀 오래된 단독주택이어서 실거주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뒤에 보시면 저 외 탑층에 빌라가 최근에 10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빌라가 10억 5천이라니. 여기는 정비 사업의 초입이거든요.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의 단계인데도 10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3룸입니다. 이곳은 투룸 기준으로 해서 시세가 약 8억 정도, 그리고 3룸 기준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시세가 형성이 돼 있고, 그마저도 지금 물건이 없어서 거래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앞서서 제가 입지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기는 어떤 입지예요? 공덕과 여의도, 그리고 홍대가 맞닿아 있는 곳이잖아요. 그 중심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신흥 주거지역으로 엄청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투룸이 8억이라고 했고 3룸이 10억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수요를 나타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투자하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곳을 선제적으로 내다보고 투자를 할 수 있어야지 수액으로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 가서 제가 얼마에 샀고 지금 전세를 놔서 실투자금 세팅할 때 얼마의 소액으로 할 수 있는지까지도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더워서 문 열고 자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새소리가 그렇게 잘 들려요. 공원도 있고 또 나무들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차 소리도 안 들려요. 마포구에서도 이런 입지에 이렇게 조용한 동네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해봐요. 그래서 오히려 애들이 저녁에 막 떠들잖아요. 그러면 미안할 정도로 진짜 조용하고 뭐 위에 상권이 없고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업무 시설은 있거든요. 역세권이다 보니까. 근데 상업이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은 곳이에요. 여기에 상가라고 할 게 없잖아요. 조용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후도가 계속 충족이 되고 재개발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 동의율도 70%가 넘었다고 해요. 선거가 6월 달에 지금 있잖아요. 그 선거만 끝나면은 마포구청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공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또 돼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 곳에 빌라를 2억 8,500에 샀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빌라의 조금 작은 평수가 8억 1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 말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빌라를 제가 이사를 가고 전세를 놓게 돼도 2억 5천 정도는 최소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 마포구의 재개발 투자를 3,500만 원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는 최소 현금 6억 이상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6억이 소액인 분들은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 6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고 전 재산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하면 위험해요. 왜냐면 재개발이라는 게 항상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 안 하고 전 재산을 올인한다? 생활이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중간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손절도 하게 돼요. 왜냐면 문제가 많다 보면 재개발이 심리를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걸.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없어도 되는 돈을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이렇게 서울 곳곳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많고, 일기 수강생분들도 송파구에 4천만 원의 소액으로 투자를 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내 집 마련한 케이스가 있어서 찾아보시면 제2의 현석동이 될 만한 곳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는 쉽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게 제 투자 방식입니다. 자, 지금 저희는 현석동 장기전세 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 공원 안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독특하게도 공원이 주택가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 이렇게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는데요. 주택가 내에 이렇게 공유지가 이렇게 있는 것도 재개발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 전체 토지 면적의 과반수 이상을 또 확보를 해야지 재개발 사업이 또 순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임장을 다니실 때 공원이 있다든지 또는 유유부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어떤 지자체의 소유인지 아니면 개인의 소유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임장을 하시는 것도 재개발 가능성의 동의율 측면에서 판단할 때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오늘 사례에서 봤듯이 여기는 컨디션이 어떤가요? 전 괜찮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아파트 가격, 특히 서울의 주요 입지 아파트 가격은 기본 30평대가 30억을 넘잖아요.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너무 비싸다 탓만 하지 마시고 재개발 사업 관점에서 보면, 또는 앞으로 아파트가 될 관점에서 보면은 이 빌라가 이제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 부동산 켜서 빌라 가격 한번 보세요. 예전만큼 빌라가 그렇게 저렴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재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2억 8,500만 원에 산 게 지금 얼마라고 했죠? 8억이라고 말씀드렸고, 좀 평수가 넓은 3룸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10억 5천에 거래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도 전에 지금 재개발하자라는 분위기만 띄었을 뿐인데도 가격이 그렇게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이제 빌라는 필수적으로 알아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노도광이나 서울 외곽지의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이면은 서울 중심부에 빌라를 사면 오히려 10년 뒤에는 그 외곽의 아파트보다도 가치가 더 뛰어넘는 자산으로 성장할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빌라에 대한 선입견이 있고 재개발에 대해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못 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액으로 이렇게 선점을 해 놓으면, 저는 만약에 이걸 전세 주고 나가게 된다 해도 3,500만 원으로 거의 20억의 자산을 확보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분쟁이 생기든 정책으로서 뭐 사업이 지연이 되든 분당은 폭탄을 맞든 저한테 이슈가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저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저처럼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지 쉽고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 주택을 투자를 하면서 다주택 전략을 취한단 말이죠. 그래야지 나중에 제가 분담감이 없을 때 하나주택 마련해서 여기 아파트에 입주할 때 시드머니로 마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전략들까지도 다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부담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기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해 가면서 편안하게 자산을 운용해 가는 그런 방식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토정 나들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지역에서 바로 한강으로 연결이 되는 굴다리인데요. 저 앞에 보세요. 바로 한강이 펼쳐져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내 생활권 반경 내에 한강이 있다는 거는 엄청난 혜택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곳이 진짜 특권이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여러분들도 임장을 다니실 때는 주변 인프라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아요. 한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이제 고급지다, 좋다라는 걸 익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 하면은 비싸다 라는 게 바로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천이라든지 또는 공원이라든지 뭐 마운틴, 산이라든지 자연적인 인프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재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아파트가 됐을 때는 그 주변 자연 인프라와 더해져서 아파트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파트 단지명 뒤에 리버, 파크, 파크뷰, 마운틴 이런 게 붙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아파트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단어에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재개발 임장 다닐 때 그 지역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자연 인프라, 학군지가 얼마만큼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찰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 빌라가 향후 얼마가 될지 가늠을 해보실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현장 임장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면은 빨간되고 노후화되고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괜찮죠? 자, 그렇듯 법에서도 전체 구역의 60%만 노후도만 확보가 되면 이제는 재개발 사업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몸테크라는 그 부정적인 어감을 좀 지우시고, 자, 충분히 내 집 마련을 빌라를 통해서 하면서 시세 차익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재개발 사업은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변수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금액을 항상 소액으로 투자를 해놔야지 그러한 리스크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 재개발 투자 스타일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소액으로 투자하려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금처럼 지정이 되거나 재개발 사업을 하자 으쌰으쌰 할 때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그때부터 이미 주요 입지의 빌라들은 프리미엄이 5억 이상, 6억 이상 이렇게 붙기 때문에 그 금액이 소액이라 그러면은 투자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금액이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그러면은 투자하지 말라. 오히려 다른 데 임장을 해보신 다음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보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목요일 저녁 8시에 무료 공개 라이브를 통해서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라이브 강의 참여 링크는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저는 목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